안녕하세요. 생태명리 육친통변로 11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은 겁나 빨리 가죠. 5번 신살론. 현장에서 술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큰일 났네요. 저는 신살론을 잘 모르는데 술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잖아요. 어떤 특정한 육친이 특정한 신살과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어떤 특정한 육친이 특정한 신살과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 신살론이래요. 기본적으로 일주에 해당 신살로 명주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 신살과 육친을 결합하여 의미를 부여하거나 때론 육친과 신살의 궁의를 결합하여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세 가지죠. 일주에 해당하는 신살, 명주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신살과 육친을 결합하여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러니까는 겁재하고 신살을 합쳐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육친과 신살의 궁의를 결합하여 해석하기도 한다. 궁이라는 것은 연주, 월주, 일주, 시주에 그 신살이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이라죠.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월주의 인성이 화계와 결합하였다 하면은 월주의 인성이 화계와 결합하였다면 그 해당 육친인 모친이나 조부는 종교인이라는 식을 통변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화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에 얘기했을 때 해면미의 미, 그 사유축의 축, 인호술의 술, 이런 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끝에 나오는 토를 말한다. 화계가. 그러면 모친의 자리에 월주에 인성이 있다 한다 그러면 그러면은 정미 해면미니까 인성이 미가 앉아 있다 그건 아니잖아. 하여간에 어떻게 해석하는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인수월증은 부모 형제궁인데 여기에 종교의 별이며 고독의 별이며 총명의 별인 화계성을 갖고 있으니 화계가 고독의 별이래요. 종교의 별, 고독의 별, 총명의 별. 그러니까 똑똑하다는 얘기죠. 근데 세상하고는 잘 안 맞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왕자들이 그 스님이 많고 뭐 이렇게 하죠. 모친이 불자이거나 혹은 종교인이라는 것을 투명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백호살을 살펴보면 백호살은 갑진, 을미, 병술, 정출, 무진, 임술, 개축으로 7개가 있는데 백호살이 갑진, 을미, 병술, 정축, 무진, 임술, 개축이래요. 그러면 저는 무진이 있고요. 여러분은 뭐가 있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7개가 있는데 이를 형광사를 의미하는 흉성이다. 형광사, 피를 보거나 피를 보고 죽는다는 흉살로서 교통사고 혹은 산액 등에 나타내는 살이다. 산액은 호랑이가 물어가서 죽이는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유형의 신살은 위에 언급한 화계와 백호살 말고도 도화살, 양인살, 괴강살, 극각살, 고란살 등 무수히 많으며 후학들은 잘 응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 개해, 병진, 무진, 을묘, 본인이 무진이니까 아까 보니까 무진이 백호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진이 백호살이고 병술은 없고 무일주가 월상의 병화 인성이 있대요. 맞죠? 여기 보면 병진이니까
인성이 있는데 모친으로 월지에 진토 화계를 갖고 있다. 무조건 진술충민가 봐요. 진토 화계를 갖고 있다. 그의 모친은 불교 신자이다. 그쵸?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없나 봐요. 해면미앱이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았죠. 여기 보면은 화개살이 진이라고 얘기했는데 신자진의 진 그러면은 연월지에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진술충미는 다 화개살인가요? 그게 궁금하긴 합니다. 남명, 계사, 갑인, 병술, 경인 이렇게 돼 있죠. 일추가 병술입니다. 병술이면 본인이 백호살이네요. 병일주가 일지의 술토가 식신이고 조모이다. 맞죠? 식신이고 조모죠. 그러면은 병술로 백호인이 근데 뭐 남명인데 어떻게 저기 봐요. 식신이 조모일 수가 있어요. 상관이 조모여야지. 백호인이 그의 조모님은 산망하였던 사주다. 산망이 뭘까요? 산에서 돌아가셨나? 산망이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 보면은 피를 보고 죽는 혈광사가 그런 거고 산망은 산에 이걸 말하나? 그리고 여명, 을묘, 신사, 갑인, 정묘 그러면은 갑목일주가 갑인 고란살 고란살이라는 거는 그건가 봐요. 고란살이라는 것은 저기 봐요. 자기 근을 갖고 있는 걸 말하나? 겁재랑 비견이랑 일주가 이렇게 돼 있는 거. 물론 본사주는 고란살을 이유한 식상이 왕하고 관성이 약한 이유로 과부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고란살 위에 식상이 시광하면 화가 왕하다는 얘기죠. 시광하고 그리고 관성이 약하다. 4월의 신금은 약하죠. 그래서 식상이 관을 극하니 과부가 될 수 있다고 보지만 신살론적 조건을 하면 고란살의 작용으로 해석해도 된다. 여명을 볼까요? 임진, 신의, 정사, 이민 일간이 정사로 고란살이다.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사는 여인이다. 신살은 진짜 전 이해가 안 돼요. 정사, 겁재가 관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이 겁재를 극하니까 어차피 그렇게 설명해도 되지 않나요? 여명, 정미, 무신, 신해, 기추 일주가 신해로 고란살이다. 금생수 하는데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사는 여명이다. 신금일주가 자기의 겁재월에 등령해서 무토가 이렇게 정인이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 신금이 힘이 왕하죠. 그리고 얘는 식상이고 관이 식상을 극하는 거죠. 식상이 관을 극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뭐. 근데 관은 뭐예요? 신금의 관은 화죠. 화에 수국화를 해서 하는 거니까 남편 자리가 쉽지는 않죠. 여기 편관이 연주에 하나 있네.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저의 생각입니다. 임술, 계묘, 병술, 병신 난명인데 병술이라 하면 아까 그 저기 뭐야 백호살이라고 했죠. 병일주가 연상에 임수가 편관이고 편관 계수가 정관입니다. 매부가 된다. 아, 편관이고 매부가 된대요. 겁재를 극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봅니다. 편관은 비견을 극하잖아. 남명인데 매부면 저기 뭐야 여동생이 남편인데 연주의 임수 관살이 백호살에 임해있고 임술 본인도 백호살이잖아요. 병술 더군다나 식상마저 태왕하니 매부가 흉사하는 명이다. 볼까요? 매부면은 비견 겁재종 여자 형제니까 겁재를 극하는 것은 극합하는 것은 임수. 이래서 매부인가 봅니다. 그리고 매부가 여기에 관이잖아요. 관 병화의 편관 편관을 극하는 거는 식신 그러니까 무술 여기 술술이 있죠. 편관을 극하니 매부가 흉사하는 명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보면 여명으로 계사일주네요. 계사일주가 무진년, 무술, 임술 그리고 개축시입니다. 계사일생이 시지에 축토 맞죠? 축토가 있고 월지에는 술토가 있고 축술형이네요. 그리고 형살이 있고 비겁이 태양함으로 개개 임수가 있네요. 비겁이 태양함으로 그 모친이 피살당한 명이다. 우리나라 그 사주만 갖고 온 게 아니라서 우리는 피살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서 요즘 현 시대에는 없죠. 6.25 때나 모를까. 임술, 임부진 여기 보면은 진토로서 고가 있네요. 그리고 여명, 갑신, 을신, 임술, 기유. 그러니까 임술, 백호에 앉아있는 백호네요. 일지백호. 근데 괴강 그 백호살 괴강 일주의 여성이 경진 경술, 임진, 임술, 출생년은 결혼하면 남편의 재산을 탕진하거나 횡사 또는 납치당한다는 하여 배우자 운이 박약하다. 이거는 뭐 정해져 있나 봐요. 경질, 경술, 임진, 임술. 임술 괴강일에 출생하여 아기를 낳고 살다가 사통하여 정부와 야밤도주한 명이다. 여자가 야밤도주한 거래요. 금국을 가장 이뤄가지고 금국을 잃은 인왕자네요. 인왕자. 신유술이 지지에 다 깔려있어요. 그래갖고 식상으로 가불이 투관하고 정관으로 기유가 있네. 기토가 시지에 있습니다. 인왕자 인성월에 요즘 같으면 임비식이죠. 임비식 임비상 인나식인데 같은 사주에 비슷한 사주에 임진일주가
임자 을에 임진일에 임민시. 그러면 해월에 임수 걸록이죠. 걸록이 임진은 괴강이래요. 임진이니까 괴강이죠. 임진일주 괴강일주 여성 경진 경술 임진 임술 출생년은 아까도 얘기했죠. 결혼하면 재산을 탕진하거나 횡사하거나 납치당한다 하여 배우자 운이 박약하다. 임진 괴강일에 출생하여 일찍 그녀의 남편은 납치당하고 교원 생활을 하며 혼자 살았다. 관이 없는 사주네. 무관사주. 진토를 관으로 봐야 되나? 진토를 생해주는 게 없네요. 화가 없어. 화가. 여명 무진 임술 계사 개축 계일생이 연주 무진토가 관성으로 남편인데 이렇게가 관성으로 남편인데 여기도 있죠. 백호살에 임하였다. 무진 백호 관성이 백호살에 임하고 진술충 여기 보면 진연지하고 충울하고 그리고 축술형도 되죠. 축술형 좀 떨어져 있기는 한데 형이 되어 6.25 당시 전사하였던 명이다. 지금이 몇 시일까요?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궁이론 일반적으로 궁이는 연주를 조상 부모 자리로 월주를 부모 형제 자리이며 일지는 나와 배우자 그리고 시주는 자식의 자리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궁이는 육친으로 이렇다 하는 것이지 육친 외에도 인체 시간 육친 외에도 인체, 시간, 심리 그리고 물건 등의 다양한 궁이 배속들이 있다. 주요하게 응용되고 있는 육친과 인체 그리고 시간궁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술한다. 육친궁이는 육친이 거주하는 궁을 가리키는 거고 연주는 조상 부모궁이며 월주는 부모 형제궁, 일주는 명주궁, 배우자궁, 시주는 자녀궁을 나타낸다. 만약 연주에 용신이 있다면 조부모 학렬이나 부친 학렬의 도움을 받고 어릴 적 운세가 비교적 좋다. 월주에 용신이 있다면 부친 학렬이나 형제의 학렬의 도움을 받고 청년 시절의 운기가 비교적 좋다. 만약 일지에 용신이 있다면 배우자의 도움이 있고 결혼 후 발전한다. 만약 시주에 용신이 있다면 자녀의 도움을 받고 만년의 운세가 뜻한 대로 간다. 인체 궁위로 따지면 인체 기관들이 배속되어 있는 궁을 가리킨다. 즉 연주는 두부와 경부, 그러니까 연주는 머리 부분이에요. 두부와 경부, 그러니까 머리와 목 부분. 월주는 흉부, 일주는 복부와 넓적다리 부분, 그리고 시주는 다리, 생식기, 자궁, 비뇨기 계통을 가리킨다. 인체 궁위의 용도는 인체 병상의 위치와 명주 운명을 예측하려고 하는 당사자의 생김새를 파악하는 것이다. 인체 궁위의 용도는 인체의 병상의 위치와 명주의 생김새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래요. 시간궁위에 대해 말한다면 연주는 어린 나이 0세에서 16세를 나타내고 월주는 청년의
17세에서 32세, 일주는 33세에서 48세를 나타내고 시주는 노년 49세 이후를 나타낸다. 우리가 팔자를 판단할 때 육친, 조부모, 부모, 형제, 명주 자신, 배우자, 자녀, 인체, 시간, 심리 등의 궁의 안에 근거하여 직접 팔자가 담고 있는 기륭 정보를 읽어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이러한 궁의의 형충 합해나 공망, 신살 등 어떤 특수한 형태에 결합하여 해당하는 궁의의 상태를 읽어보는 법을 기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명, 임술, 무신, 무진, 무오. 이명조는 연지가 공망에 해당되고 연지가 어떻게 공망에 해당될까요? 무신 월주로 잡았나? 무신이 되면 임진이 임술이 될 수 아니지. 공망을 어떻게 잡았을까요? 진 사오미 그러니까 무 기경신 임계 술 해가 공망이네요. 일주로 공망을 잡았습니다. 일주로 해당 수레가 공망이니까 그 연지가 공망에 해당되고 연간의 재성이 제약을 받는다. 무토의 재성은 여기 말하는 거죠. 신금 중에 연간의 재성이 임수. 연주는 부모를 나타내고 연간은 부친을 나타난다. 팔자의 재성이 인성을 극제하는 것을 기뻐하는데 재성이 인성이 극제하는 것을 극기뻐한다. 재성과 인성은 친하지 않으니 바로 부모의 감정이 안 좋고 그러니까 임술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관이 들어와 있잖아요. 재성이면 인성이 있어야 그 임에 재성이 들어와야지 되면 화가 들어와야 되는데 화가 아니라 술토 임수의 입장에서는 나를 극하는 자가 들어왔으니까 사이가 좋지 않다는 얘기죠. 부모의 감정이 좋지 않고 아버지와의 인연이 없는 명이라고 직독한다. 임술. 실제 명주의 부모는 일찍 이혼하고 명주는 외지에 나가서 생활하였으며 사람은 총명하나 도박을 좋아하며 신상에 배운 바가 없고 현재 공궁하여 쓰러질 판이다. 이명은 편안격으로 일상적 분류법에 의해 왕세 분석할 필요가 없다. 직접 생하고 제약하는 개수로 왕세를 알 수 있다. 그러면은 무잖아요. 오도 내 편이고 신도 내 편이고 술도 내 편이야. 그러면 신태왕이죠. 신태왕. 그러면 극설모가 설모되는 게 저기 뭐야 용신이죠. 그러면은 신금도 용신, 얘도 용신, 임수도 용신이에요. 그죠? 이게 쓰러지면 문제가 생긴다. 용신인데 그 용신이 공망이다. 라는 얘기죠. 이 팔자는 생주하는 오행이 6개이고 모설하는 오행은 2개이므로 일간은 의심할 필요 없는 편왕이다. 다음에 여명을 볼게요. 경진, 정해, 계유, 임술. 개수가 해월의 개수입니다. 근이 든든하죠. 겁재의 월에 태어나서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인성도 보면
유금도 있고 유금이 경금으로 투출되어 있죠. 개유일생이 시지의 술이 개유면 그 다음에가 술해죠. 술해가 공망이네. 술의 공망을 낳는 것. 시지의 술공망에 놓았다. 공망이라는 것은 인연이 없다는 것이다. 시주는 자식궁이다. 그러므로 자식 인연이 없는 것이다. 본명조 아들이 일찍 죽었대요. 여명, 임술, 갑진, 경술, 경진. 진월에 경금일간이네요. 경금이 있고 식상도 있고 인성이 왕하죠. 이랑 편인이 왕하네. 여명의 일지와 시지가 충이 돼요. 진술충. 충을 하면 상충하면 공방살로 독수공방한다 하였다. 실제 배우자와 사별하고 홀로 사는 여명이다. 진술충이 뭐 지지에 다 있네요. 그리고 여명, 임진, 임자, 갑진, 갑술. 그럼 여기도 갑진에서 진술충을 하고 있는 거네요. 여명의 일지와 시지가 진술충 상충하며 독수공방한다 하였다. 이와 여대 약대를 나와 외국 유학을 하며 박사를 취득하고 국내 모 대학 교수로 재직하다 퇴임하였다. 평생 미문으로 살았다. 여기 보면은 여명, 정묘, 갑진, 임신, 을사, 진월의 임수일간, 사신충을 하네요. 임일생 여성이 시지사화가 절궁이 되어 자식이 없다. 절궁. 사화가 사신충 하면은 수가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는데. 여명, 개해, 정사, 갑신, 임신. 4월에 간목이네요. 모강하고 수도 있으니 네, 신태학이네. 신태학. 갑일생 여명이 시지의 신금이 절궁이 되어 자식이 없었다. 절궁이라는 거는 이건가 봐요. 12운성 그걸로 해가지고 얘기한 건가 본데. 12운성의 간목의 신금은 절궁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임수의 절궁은 사화네요. 그러네. 극을 당하는 시지에서 극당하는 거. 그러면 기미, 신미, 무오, 정사. 그러면은 무토의 절궁인가요? 시주의 정사 인수를 놓아 평생 자식이 없다. 이거는 이제 도식된 걸 말하는 거죠. 무오생이면 사오가 정사가 자체가 인성이잖아요. 근데 시지면 식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극을 당했으니까 식신이면은 금이잖아요. 금. 식상이 들어와 있을 자리에 정편인이 떡하니 자리를 잡아서 자식들을 다 절시켰다 이거죠. 그리고 남명, 계유, 을묘, 갑술, 신미. 묘월의 간목입니다. 연지와 월지가 상충하니 묘유충하는 거죠. 월축 상충하면 조부와 부친이 서로 떨어져 산다. 그리고 남명, 무오, 갑자, 정묘. 그러면 자월의 간목이네요. 갑자.
연월 천간이 무갑이고 지지는 좌우로 천간하고 서로 상충하고 반음이 되는 거죠. 이게 지지로 상충합니다. 그러니까 부친과 조부는 사이가 좋지 못하고 떨어져 살았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합니다. 오늘은 아주 시간이 육친왕세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친왕세 비교법. 육친왕세 비교법은 일반적으로 왕세 강약에 의하여 육친의 상태를 추론하는 것은 보편적 논명법 가운데 하나이다. 사주명국 중 강한 오행이 특정 오행이 약하다면 반드시 그 약하거나 약한 오행의 육친에 해당 오행의 육친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된다. 특히 강한 오행은 그 반대편에 있는 오행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클 수 있다. 이러한 강약 오행으로 육친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상태명리 육친 해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육친 추론 기법이라 할 수 있다. 기축, 경호, 무신, 임자, 무일생이 시상 편수, 무일생이 시상에 임수 편제를 득이하여 그 집의 첩이 가권을 진명이다. 정제도 없는데 편제로 살아야지. 근데 거기에 관이 들어갈 자리인데 재생관해서 아이들도 괜찮을래나? 관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재관, 재성이. 남명, 기사, 병인, 신추, 경인. 그러면은 인월에 신금이 묘지 위에 앉아있네. 신일생이 월시지에 인중간목 정제가 득이하여 그 처가 억세어 첩을 못 얻는다. 못 얻는 게 아니라 얻지 말아야 되는 거지. 요즘 세상에는. 그죠? 여기 보면 이렇게 인목이 또 있고 인목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 봐요. 개해 갑인 기사 남명입니다. 본인이 힘이 좋네요. 남명사주로 재성이 왕하다면 인수를 만나는 것은 좋아하지 마라. 남명사주에 재성이 왕하다면 간목의 재성은 뭐예요? 그 저기 뭐야 기토죠. 기토. 모처 싸움의 중간에 끼어 속상해서 탄식한다. 인성이 왕한 자가 재성을 만나면 역시 모처 불화로 입장이 곤란해진다 하였다. 본조는 갑일주가 인성수가 태왕하죠. 태왕. 재성토가 약하니 밤낮 모처 싸움으로 속상하던 중 그 처가 모친을 독살에 견디지 못하고 득살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모친의 득살에 견디지 못하여 음독자살한 명이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명 결혼하면은 모친을 끊어야 된다니까. 엄마도 자식은 내비로 둬야지. 신미 계사 임인 임수일간의 재성의 재성 화가 여기 있네요. 화가 왕하다는 건 인목의 생을 받아서 화가 왕하다고 할 수 있죠. 신금 인성이 약하여 제왕 인세로 모처간에 밤낮 싸우다가 당일로 모친과 처가 모두 음독 자살한 명이래요. 아이고야. 혼자 살았어야지 되는 명이네. 개추, 기미, 을미, 기미. 을목의 일주가 토재성이 왕하죠. 다 토네.
그리고 연산 계수 인성이 쇠약하여 제왕인세로 모처간에 불목하다가 그의 처가 목을 메어 죽었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뭐 때문에 그랬을까나. 기미, 신미, 임술, 을사, 이밀생이 재성이 쇠약하죠. 화가 이 정도면 편재가 여기에 있고 시지에 있네요. 재성이 쇠약하고 토관살이 왕하다. 그쵸? 토관살이 뭐 다 왕하네요. 그러니 재성이 쇠약하고 관살이 왕하여 아들을 낳은 후 처가 사망했다. 그럴 수 있으려나? 아이고야. 정일생이 경금 재성이 쇠약하고 개축, 개해, 정사, 경자. 정화일간이 재성이면 금이죠. 금. 경 하나 있으니까 쇠약하고 지지에도 없으니까 그러므로 재성이 쇠약하고 관살이 왕하죠. 개해, 개축 이렇게 여기 보면 자말도 있고 아들을 낳은 후 손첩 한 명이다. 그리고 갑진, 기사, 이민, 계묘, 이민일생이 월상의 기토 정관이 남명이죠. 정관이 보면 이게 자식인데 목상관에 의하여 상관경관 해가지고 극을 당했네요. 목상관이 왕하여 자식이 없다. 보면은 무신, 신유, 무인, 신유, 무일생이 남명이니까 관이면 인목 하나네요. 근데 금상관, 금이 엄청 망하네요. 금극목으로 그냥 금상관이 태양하여 자식이 없다. 병호, 계사, 정사, 병호 여명인데 비겁이 태왕하죠. 아이고야, 다 불인데 얘 계수 하나가 있네요. 정일생이 4월 화왕절에 태어나 화가 태왕으로 신강하게 되어 시어머니와 불안 명조이다. 여명입니다. 임술, 개추, 병술, 기추, 추월의 병화가 병화일주가 식상이 토가 왕하죠. 병화가 하죠. 토가 왕하다. 식상이 왕하고 관설은 쇠약하여 기생이 된 명이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